안녕하세요. 정밀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GH 신소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GH 신소재. 지금 황 대표가 지금 GH 신소재를 얘기하는 것은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진입과 청산과 손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런 차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GH 신소재. 그동안 GH 신소재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주가 흐름을 연봉을 통해서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2013년서부터 데이터가 보입니다. 이렇게 쭉 보이죠? 그리고 올해 현재는 7,23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에 여기 2,020원까지 갔고요. 또 작년에 12,4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모든 것을 다 고가와 저가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특징적으로 여기를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2013년서부터 2020년까지 여기까지 주가는 계속 이렇게 저점은 고정을 시켜놓고 고가는 내려가는 형태가 돼서 이렇게 뭔가가 자꾸 터졌었죠. 그러다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4,000원대 초반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12,000원까지 갔다가 올해는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그 다음에 시가에서 여기 보시면 거래가 많았던 자리죠. 8,000원대가 아래꼬리 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8,000원을 넘어가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긴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 그죠? 매물대 저항. 그러니까 여기를 회복해주느냐 아니면 맞고 다시 내려가느냐 이거죠. GH 신소재는 그래서 되게 여기가 주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항상 거래가 동반됐던 가격대는 많이 움직였거나 밑에서 갖고 왔던 그 물량들을 많이 던졌다는 또 의미가 들기도 하죠. 반면에 누구는 또 거기서 샀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면 그 하위 이탈에서 논다는 것은 그 자리가 매물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물 저항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GH 신소재는 그런 면에서 보면 8,000원대 매물 저항이 만들어진 형태이긴 하죠. 자,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월봉 한번 보시면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연봉에서 나타나는 그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 저녁 때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지와 저항이 교체했던 부분들은 의미가 있으니까 유심히 한번 봐보자 얘기했던 건데요.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고요. 저항을 받았죠. 이렇게 저항을 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지를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지지를 받고 있죠. 또 지지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지와 저항이 교차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주가를 민감하게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기준 잡기에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GH 신소재는 1, 2, 3, 4, 5, 7, 8번으로 이어지는 5,000원. 그러니까 4,983원서부터 5,772원까지 저 안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교차하고 하회 이탈하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하회 이탈하게 되면 저항으로 바뀌면서 다음 매물벽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4,000원 요 밑에까지도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상황에서 GH 신소재는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지지와 저항 교차하고 있다. 그래서 5,000원 되겠죠. 5,000원. 5,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 하회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8,000원대 자꾸 부딪히는 이유도 아까 그 거래가 많았었잖아요. 한 번 저항 맞고 두 번 저항 맞고 계속 저항을 받죠. 그러면 지금 GH 신소재는 무엇인가 5,000원에서부터 8,000원 사이에 이렇게 갇혀있는 주가의 위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벗어나 주느냐 한 단계 높여주느냐 아니면 계속 횡보를 할 것이냐 그리고 한 번 더 꺾어서 주가는 하방으로 돌았을 것이냐 이런 위치인 거죠.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에 이렇게 고가가 낮아졌던 부분이 보였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연봉에서 봤듯이 흐름상 이렇게 내려오다 처지다가 돌렸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하회 이탈하게 되면 열심히 주가의 레벨을 몇 년간 그 밑에서 놀던 주가를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한 레벨을 높여놨는데 다시 들어간다면 뭔가 구조적 문제가 있으니까 터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8,0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된 가격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은 8,000원대, 아래는 5,000원대 지지 이렇게 두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월봉까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연봉과 월봉에서 나타나지 않은 파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5,000원 선, 5,000원 선 깨면 안 된다는 거죠. 깨게 된다면 저항이 이제 지지로 바뀌고 지지로 바뀌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하회 이탈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저항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자,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이렇게 가격 차트인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칭을 시켜보면 GH 신소재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중견기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소형주고요. 제조, 특히 섬유 의료죠. 이게 아마 부직포인가 그런 거 있죠. 저도 뭐 섬유를 잘 모르지만 부직포라는 말을 이 신소재니까 뭔가가 뭐라 그럴까요? 신소재 이러면 뭐 IT 그렇게 떠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섬유 의료 쪽에 더 가까운 회사죠. 아마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GH 신소재는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이거는. 시가총액이 794억이에요. 그전에는 1,000억 이상을 가기도 했었는데, 그죠?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와서 794억 정도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데 어느 거냐면 매출액 구조나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부직포 회사라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고요. 그죠? 자동차 내장 제형 부직포 이런 거 하는 회사죠. 자,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부직포가 뭔지 구체적으로 또 그냥 그냥 머릿속에 있는데 막연하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부직포 피복 재료의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섬유를 직포 공정을 거치지 않고 평행 또는 부정 방향으로 배열하고 합성수의 접착제로 결합하여 펠트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원료 섬유로는 처음에는 솜, 비스, 코스레이온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1950년대 중반부터는 나일론 등의 합성 섬유도 사용되었다. 가공 범위는 침지식, 건식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하면 뭔가가 non-woven fabric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뭐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 겁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건 이거죠. 재무정보를 볼까요? 얘가 얼마나 매출액 구조가 안정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작년 올해까지 이어지는 실적을 보게 되면 100억, 160억, 170억, 160억. 분기 실적은 나름대로 최근 1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조금 뭔가가 안정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거죠. 오랜만에 어쩌면은 아까 그 연봉과 월봉을 봤을 때 돌려놨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갖는 5,000원대 지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분기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 연간 실적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니까 소형주 치고는 540억, 653억, 670억, 그 다음에 595. 이렇게 조금 증가하다가 좀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소형주 치고는 상당히 양호한 회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매출액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주가가 작년에 이렇게 올라와서 올해 이렇게 오는 것은 어쩌면 이 올라간 것도 뭐 괜찮은 구조잖아요. 특히 여기를 지지하는 것도 이런 구조적인 이용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위 이탈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이렇게 처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분기 실적은 잠깐 보게 되면 올해 163억 정도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분기 실적에 이어지는 이 부분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연간 실적은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조금 많아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00원 이 부분이 그래서 잘 안 깨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뭐 쭉 보게 되면 뭐 크게 뉴스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쭉 뉴스가 있지는 않죠. 그냥 고만고만해서 뭐 특별하게 뭐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크게 뭐 움직이는 건 없고요. 요거 하나가 있어요. 또는 특징주 그게 6월 달에 들어와서 기사가 나온 건데 윤석열 사무실분 경심에 사회에서 동기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테마도 좀 끼면서
좀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을 땐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테마 주제 자체가 어떤 걸 움직이냐에 따라 탄력이 있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GH 신소재는 이게 소형주 치고는 매출액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판단해서 보건데, 이걸 다시 이제 그러면 월조일을 동시에 보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여기 5,000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만 하이탈하지만은 GH 선수들은 다시 한번 반등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000원이 보이잖아요. 9,000원. 근데 여기는 이제 많이 움직였던 자리니까 9,000원대. 5,000원, 그 다음에 9,000원, 그 다음에 위는 연일 공간이 많잖아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죠. 자, 그렇게 GH 신소재는 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관건인 거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지금 7,200원이잖아요. 좀 비싸져 있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매매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9,000원대가 무척 중요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은 밀렸을 때 사야 되는 거지. 지금 쫓아가게 되면 7,180원이니까 그렇죠. 조금 이렇게 보게 되면 리스크 자체가 5,000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만큼 한 30% 가깝잖아요. 너무 크죠. 리스크 범위가. 그러니까 추격의 형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따라가지는 말고요.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기회를 준다면 이렇게 5,000원대 여기 이 부분을 뭐 그렇게 진입을 해야지.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그래서 여기를 깨서는 안 되고 5,000원대를 하웨이탈에 놀면 안 되고 이렇게 쳐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가 저항대가 하나 있고 열린 공간이 이제 그러면 이제 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자, GH 신소재 어쨌든 5,000원 중요하다.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 하더라도 5,000원 기준은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점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체킹하시고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종목 추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참고사항으로 되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점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